너무 시간 끌었다. 또 아들은 서류왕, 그 까를 옷에 아들은 또 서류만 그렇게 도장만 찍어서 서류왕이더라고. 그래, 나 깜짝 놀랐어. 오빠는 못 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40년 동안 전쟁했는데 아들은 서류왕이, 별명이 서류왕이야. 아유 얼마나 편했겠어. 도장만 찍었대 평생. 아이고. 근데 실적도 없고 막 그랬어. 그 실적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처럼 그 공간도 편안하게. 그 유유자적 서류와 부럽다.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 그러던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얘기 되게 많이 되는 거야. 재밌어요. 너도 많이 알겠죠? 오늘 저기 있는 거 어제 저거 봤더니 어디까지 했지? 없는 것 같더라. 저기 알람브라 궁전까지 했구나. 알람브라 궁전까지 했죠? 오늘 소영 선생님이 또 기대되네. 아, 영주와 강문수 씨가 이거 알람브라 궁전까지 가보셨고 지난주에 어디까지 알람브라 저기 뭐야 그라나다 알람브라 궁전까지 이거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쪽으로 하는구나. 이베리아 반도에 5개의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뭔가 사건이 있어야 돼. 소설도 사건이 있어야지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뭐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죠. 이 이베리아 반도에 옛날에 카스티아 연합왕국 공주님이 살았고 아라곤 왕국의 왕자님이 살았어요. 그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뭐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미남왕 펠리페가 그 카스티아의 광녀 후아나랑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이제 아버지 막시밀리안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아들, 잘생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 신부감을 막 물색을 하다가 이베리아 반도 지금 현재 에스파냐의 전신인 이 카스티아 아라곤 연합 왕국의 공주님을 딱 물색한 거죠. 그래서 저기 좀 괜찮다. 저 집안이랑 이제 연을 맺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카스티아 연합 왕국의 여기 공주님이 살았고 아라곤 연합왕국에 여기 왕자님이 살았죠. 여기 공주님은 그 이사벨 1세 공주님. 이때는 여왕은 아니었고 이제 공주님이었을 때, 그리고 아라곤 왕국의 왕자님이었을 때, 왕자님 페르난도 2세 왕자님이 살아서 이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 거죠.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원래 카스티아라는 나라, 아라곤이라는 나라 원래 각자 다른 나라인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약간 그 연합 왕국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여왕님이 되시고 이분은 왕이 되신 거죠. 처음에는 공주 왕자 신분이었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물려받으면서 이분은 여왕님, 이분은 왕이 돼서 나라가 합쳐지진 않고 각자 통치. 나는 왕, 나는 영 해서 각자 통치하면서 부부니까 이제 연합왕국처럼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갔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여기 요분이 후아나.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낳은 이 후아나가 이제 막시밀리안이 고른 신부감이 이 여자분, 이 공주님, 후아나 공주를 이제 신부감으로 딱 해서 우리 미남, 잘생긴 우리 펠리페를 여기한테 이제 장가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나중에 스페인이 될 이 카스티아 아라곤 연합 왕국과 사돈을 맺으면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나온 아들이 까를 5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후아나의 아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분이 카스티아 여왕님 이사벨, 이분이 그 유명한 이분이시죠? 요분. 머리 아파. 말 시키지 마.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여분. 머리 아파. 말 시키지 마. 이분. 답답해. 속 터져. 이거 무슨 장면일까요? 속 터져. 짜증나.
아 머리 아파. 속 터져. 이분은 뭐 뭐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분이 이제 콜럼버스고 이분이 이사벨 여왕님이시고 이분이 페르난도죠. 근데 아마 이 그림은 이분이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싶다. 돈 달라.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오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살림이 좀 빡빡한데 여기도 또 돈 얘기하네. 뭐 이런 장면 아닌가. 속 터져. 그 여기 이제 보는 사람들 아씨 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나중에 조사해 볼게요. 이런 이제 서칭하다가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콜럼버스를 등용한 그 유명한 이사벨 여왕님이시다. 요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서칭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계도를 약간 준비했는데요. 힘들게 찾았어요. 이 사진이 힘들게 찾았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사벨 여왕님이랑 페르난도 2세 그 왕 결혼해서 낳은 후아나인데 후아나의 또 오빠가 있었어요. 오빠. 후아나의 오빠가 후안, 동생이 후아나 이렇게 해서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시밀리안이 신부감으로 찍었잖아요. 막시밀리안이 신부감으로 찍었는데 요분도 인연이 있어요. 막시밀리안 집안이랑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를 막시밀리안이 아들을 여기 장가 보내면서 막시밀리안 딸이 또 있어요. 마르가레테라고 딸을 또 여기 또 시집 보내요. 그래서 이제 후안 오빠 제가 그것도 찾아봤어요. 후안이 오빠. 근친이죠 거의 사실상 완전? 쌍사돈, 겹사돈. 예, 일종의 겹사돈이죠. 근친은 아니고 겹사돈이죠. 그러니까 막시밀리안 입장에서 자기 아들 장가 보내고 자기 딸 시집 보내고 겹사돈임이에요. 쌍사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울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전에. 진짜요? 예. 완전 이거 모르세요? 이거 드라마 이제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풍이 뭐여서 여기 지금 이게 드라마가 예전에 뭐였더라? 사랑이 뭐길래 아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라는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겹사돈의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사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예식장을 다 잡은 거예요. 결혼하려고. 근데 또 이렇게 알고 봤더니 러브 라인이 형성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겹사돈이 된다는. 됐어요? 드라마에서? 예, 드라마에서도 겹사돈이 됐어요. 드라마에서도 겹사돈이 실제로 돼가지고 그 겹사돈 되면서도 언니인데 또 뭐 그쵸 여기가 형님이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이렇게 뭐 복잡한 관계가 돼서 이제 그런 드라마가 있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 예식장 취소 못한다 막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지수죠. 드라마가 있어서 참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게 재밌어서 준비했고요. 아까가 이제 이사벨과 페르난도 집안이고 여기는 이제 막시밀리안 집안이에요. 겹사돈이 될 집안이죠. 이분이 이제 막시밀리안이시고 이분이 막시밀리안의 부인이신데 이분도 뭐가 되게 많은데 제가 조사를 하려다가 이 사모님까지 조사하려면 이분도 뭐 플랑드르 지역에 뭔가 좀 대단한 집안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까르리 약간 이쪽 집안, 이쪽 지역 플랑드르 까르 5세가 이쪽 지역에서 나중에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르 5세는 사실 스페인 왕이 되지만 실제로 스페인어는 잘 못하고 이쪽 어머니 쪽 그 지역 플랑드르 이쪽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플랑드르 언어를 얘기하고 스페인 언어를 잘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시밀리안 그다음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집 이쪽 그쪽이고 이제 여기서 자녀가 2명 나왔잖아요. 미남왕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미남왕 펠리페 그다음에 여동생 마르가레테
그래서 이 펠리페와 마르가레테를 아까 그 이사벨 그 페르난도 집안이랑 겹사돈이 되는 거죠. 여기를 후안한테 장가를 보내고 마르가레테를 여기 후안하고 여기 후안한테 이제 겹사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렇게죠.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후안. 그 다음에 여기가 마르가레테, 펠리페. 여기 둘이 결혼한 거죠. 펠리페와 후아나. 그 다음에 마르가레테와 후안. 이렇게 결혼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집안이랑 카스티아 아라곤 연합 왕국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겹사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겹사돈이 되면은 겹경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겹사돈이 됐는데 겹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너무 막 힘들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게 여기 요 분이 사진 찾기 힘들었던 게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영상으로 꼭 볼게요. 후안이 근데 왜 이렇게 여성스러워? 약간 여성스럽죠. 오히려 저는 여기가 미남이 아니라 여기가 약간 미남이 아닌가. 예, 사진 이거 딱 한 장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남자 사진 맞나? 근데 약간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마르가레테랑? 눈빛이. 예, 오히려 여성스럽죠, 되게. 그래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그때 당시 또 마르가레테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또 아이도 사산되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참 나중에 이분이 까를 5세를 키워요. 고모죠, 고모. 그러니까 까를 5세 여기 후아나의 자녀인 그 까를 5세를 고모가 키우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후아나는 약간 좀 그 이름 앞에 광녀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엄마를 못 만나고 까를 5세는 평생 엄마를 뭐 몇 번 못 만났대요. 엄마를 못 만나고 거의 그 자기 고모를 오히려 엄마보다 더 사랑하고 뭐 잘 따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까 그 이사벨 여기 어머니죠. 후아나의 엄마인 이사벨 그 여왕님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후아나가 여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아나가 나중에 이제 여왕 카스티아 연합왕국의 여왕님이 되고 여기는 약간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겹사돈이고 그 쌍사돈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겹사돈, 쌍사돈. 하지만 그 겹경사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 집안에. 그래서 여기 먼저 이제 후아나와 펠리페가 이제 결혼한 이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둘이는 이제 원래는 정략 결혼이죠. 이렇게 부모님끼리 막시밀리안이 우리 신부감으로 미남 아들 신부감으로 이제 점찍어 나서 정략 결혼이라서 이제 딱 데려와서 야 너 이렇게 결혼해라고 했는데 첫눈에 반한 거죠. 괜찮아. 첫눈에 반해서 만난 지 바로 다음 날 빨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그냥 만난 지 바로 다음 날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그만큼 이 둘은 이제 신혼 때부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우리 그 최근에 들은 자만추라는 말을 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 처음 들어봤어라는 또 그 자만추가 뭐예요? 전 뭐 자신만만 추구 뭐 이런 거 자신만족.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의 약자래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정략 결혼이지만 자만추처럼 굉장히 그 첫눈에 반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름 앞에 광녀라는 말이 붙고 여기 미남왕이라는 말이 붙어서 약간 이런 별명만 봐도 이들 부부의 어떤 사랑 스토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잘생겨서 미친 거 아닌가, 미남이라서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 얼굴이 이렇게 한 여자를 미치게 만들 정도로 미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는 돼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
우리 남편도 미남 아니지만 내가 미치겠어. 옛날에 이제 생각해 보면 미남은 아니지만 저기 미치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면 미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실제로 미남이 아니더라도 한 여자를 미치게 만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후아나가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남편을 사랑해서 질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막 그 머리를 막 벽에 찍고 이 펠리페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눈길을 준 이렇게 시녀들 있잖아요. 시녀들 막 불러다가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너무 이렇게 그 한 번 눈길 한 번 줬는데 불러다가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실제로도 펠리페가 또 애인이 많았는데 그냥 조용히 만나면 되는데 또 이거를 과시하면서 막 다니고 그러니까 부인 눈을 피해서 만나야 되는데 너무 과시하면서 만나서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아나가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겹사돈인데 겹경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겹장이 일어나서 후안이 죽었잖아요. 후안이 죽고 그 이사벨 여왕도 사망하고 그래서 후아나가 여왕이 됐어요. 근데 또 여왕이 됐는데 정신은 또 이상해. 그러면 또 이때다. 그 카스티아를 지금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한 그 후아나에게 맡길 수 없다.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서로 남편 미나망 펠리페랑 아버지죠. 후아나 입장에서는 아버지 페르난도랑 서로 내가 해야겠다. 내가 카스티아의 왕을 해야겠다고 서로 막 다투다가 결국에는 펠리페가 남편이죠. 후아나의 남편이 이제 카스티아의 실질적인 이제 왕이 되죠. 둘이 이제 장인 어른이랑 사위랑 서로 싸우다가 이제 그 사위가 그러니까 후아나의 남편이 이제 카스티아를 통치하게 됐는데 약간 이 이면에는 생각해 보면은 그 카스티아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 나라 아라곤 왕인데 우리나라 여왕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옆 나라 왕이 갑자기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다스릴래 그러면 카스티아 나라 사람들은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되지 않았나. 오히려 우리 여왕님의 남편인 여기는 아버지죠. 아버지고 그 남편인 분이 대신 통치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내면의 어떤 그런 기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는 그 후아나가 계속 여왕의 자리에 있지만 뭐 대리 통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펠리페가 이제 후아나를 대신해서 그 합스부르크 출신의 첫 스페인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은 뭔가 되게 음침한 분위기가 미남 왕 펠리페를 남편으로 둔 후아나인데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이제 미남 왕 펠리페가 이제 안타깝게 28살 나이에 미남 방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고 그 후아나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이제 죽으니까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 근데 이제 그 뒷 이야기 야사인지 뒷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야사에 의하면 그 펠리페는 후아나의 땡땡 요구에 너무 시달렸다. 땡땡 요구. 네, 땡땡 요구. 너무 후달거리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땡땡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뭐 나중에 이 후아나랑 펠리페의 사랑 얘기가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금욕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래서 죽은 거 아니냐 막 이래서 약간 이런 금욕의 그 어떤 중요성을 알리는 소재로 많이 쓰였대요. 마르가레트하고 후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얘기 제가 있어요? 거기도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네. 집안 자체가 땡땡 요구를 되게 그런 집안이에요. 어쨌든 그런 뒤후일 그 담이 있었고 실제로 돌아가신 사인은 일사병. 근데 또 일사병에 나폴레옹도 일사병으로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무위키라고 아시죠? 그 나무위키에서 이런 일사병 이런 거 치면요 그 병으로 죽은 위인들이 쫙 나와요. 되게 인터넷이 검색이
그 나무 위키피디아 뭐 이런 데 찍으면 뭔가를 하나를 검색하면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펠리페는 일사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와중에 28살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와중에 자녀를 그래도 6명이나 더 두고 돌아가셨다. 그 중에 이제 까를 5세가 있는 거죠. 일찍 돌아가셨지만 28살 나이에 죽었지만 까를 5세 나중에 스페인의 왕이 되는 까를 5세가 있었고 이 그 펠리페의 죽음으로 인해서 후아나가 더 이상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도 이건 죽은 게 아니다. 내 남편은 그냥 여기서 깨어날 거다. 라고 이렇게 시신 옆에서 계속 이렇게 어디 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제정신이 아니다 하고 또 이제 이때다 하고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이 그 토르네시아스라는 지역의 어떤 수녀원에 딸을 이렇게 뭐 유패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감금 비슷하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여기서 지내라.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카스티아는 내가 지킬게. 넌 거기 가서 쉬어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제 아까 사위한테 1차로 패했는데 이제는 이제 사위도 죽고 그 자기 딸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보내고 본인이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이 토르네시아스의 그 산타클라라 왕립 수녀원이래요. 여기가 산타클라라 이 수녀원으로 보내서 되게 멋있게 생겨서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원래는 카스티아 아라곤 이렇게 따로따로 연합 왕국으로 따로따로였는데 뭐 이사벨 여왕님 돌아가셔, 뭐 펠리페 죽었어, 그 다음에 후아나 제정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약간 단일 군주가 된 거죠. 이제는 단일 군주로 페르난도 2세가 단일 군주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카스티아 아라곤이 거의 한 나라로 합쳐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후아나는 그 계속 이 수도원에 가서도 뭐죠? 수녀원이죠. 수녀원에 가서도 계속 남편을 그리워했는데 어느 정도 그리워했냐면 이 관을 원래 펠리페의 관을 이 수녀원 근처에다가 이렇게 할 예정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관을 들여올라 그랬는데 이 후아나가 안 돼. 수녀도 여자야. 이 여자가 많은 수녀원에 내 남편이 이 여자들이 내 남편을 또 어떻게 옆에서 찾고 이 미남 잘생긴 우리 남편을 또 어떻게 할지 몰라. 남편을 내 여기 수녀원에 데리고 와서는 안 돼 라고 해서 관을 두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질투를 계속하고 남편을 계속 평생 75세로 죽을 때까지도 계속 남편을 수녀원에서 그리워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를 5세가 아들이잖아요. 그 대를 이을 까를 5세는 엄마를 못 본 거죠. 엄마가 이 토르데시아스에 유폐가 되어 있으니까 엄마를 제대로 못 보고 아까 자녀가 6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6명의 자녀들도 모두 엄마 손에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어디 딴 데 계셔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녀들은 엄마의 손길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르가레테 그 고모 이제 후안이 일찍 죽어가지고 근데 뭐 후안이 일찍 죽고 또 딴 남자한테도 결혼을 했는데 계속 이게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딴 남자한테 결혼하고 뭐 이랬는데 잘 안 돼서 어쨌든 까를 5세를 이 고모가 키워줬다. 그 고모가 계셨던 지역이 플랑드르 이쪽 네덜란드 이쪽 지역이라서 까를 5세는 그쪽 언어 그쪽 풍습을 바꿔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시죠? 그 미나망 아버지의 피를 받은 여기 그중 까를 5세. 그래서 이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까 서영쌤이 말씀하셨던 그 금수저. 그냥 엄마네 집안 좋아, 아버지네 집안 좋아, 외할아버지 좋아, 외할머니 집안 좋아, 친할아버지 집안 좋아, 친할머니 집안 좋아. 그 좋은 모든 거를 다 받고 태어난 금수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국왕 수업을 받았겠죠.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고 고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또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스페인의 왕
까를로스 또 이쪽은 까를 오세라고 안 부르고 까를로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까를로스 하니 발음이 좀 잘 되는데 이게 발음이 잘 되네. 내가 이 라틴 쪽의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게 아니라 까를로스 1세고 다른 분들은 또 내 마음의 보석상자님께서는 또 이렇게 프랑스어 저 지난주에 또 보여주시고 또 하이디님은 독일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각각 이 또 언어랑 그 개인 또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기회에 스페인말을 좀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또 오늘 이번 주에도 뭘 가져오셨어요. 프랑스어. 그래서 이분은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조의 3대 황제가 되시는 거죠. 이제 까를 5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금수저다. 나이가 드시면 약간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황제들이 되게 막 그 휘황찬란한 옷을 입으시는데 이분은 약간 이렇게 까만색 옷을 주로 입으셨는데 까만색 옷을 주로 입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사진은 준비 못했지만 사모님이 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사모님을 사랑해서 항상 이렇게 검은 풍의 옷을 입으면서 부인을 이렇게 그린다라는 그런 또 안타까운 그 부인을 되게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대부분의 사진 보면 다 이렇게 약간 검은색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모자도 검은색, 부인을 되게 애틋하게, 오히려 배경이 더 화려하죠. 막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에스파냐의 까를 1세, 스페인의 왕 까를로스 1세,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의 3대 황제. 다시 복습하면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조 1대 황제는 프리드리히 3세고 2대 황제는 막시밀리안, 그 다음에 3대 황제가 바로 이분 까를 5세죠. 그래서 이분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뭘 받았냐 이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쪽이죠. 이쪽이 외할머니잖아요. 여기가 친가죠. 친가. 여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양쪽 집안에서 어마무시한 거를 이제 받았는데, 먼저 할머니 쪽부터 보면 여기 외할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벨 여왕님, 그래서 까띠아, 그다음에 신대륙, 멕시코 이쪽 그냥 쫙 외할머니한테 받았고, 여기 친할머니 아까 제가 막시밀리안 사모님, 너무 이 사모님도 뭐가 많은 분인데 여기 조사는 제대로 못했지만 뭐가 되게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이 사모님도. 이 사모님 플랑드르, 지금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쪽이래요. 이 플랑드르 쪽 뭐 프랑크 공국 뭐 이쪽 분이신가 봐요. 이쪽을 지역을 또 친할머니한테 받고, 할아버지 쪽을 보면 외할아버지 페르난도, 외할아버지 쪽에서는 카스티아 아라곤 연합왕국 받고, 나폴리 시칠리아 이쪽 받고, 친할아버지가 또 막시밀리안이시잖아요. 막시밀리안 친할아버지한테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황제짜리, 신성 로마 제국 황제짜리.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친가, 외가 쪽에서 다 이분 까를 5세가 이렇게 많은 거를 받아서 아주 그냥 태생 자체가 금수저이신 분이시다. 땅땅거리면서 살면. 네, 떵떵 땅땅거리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가 되게 많아. 이게 약간 문장인데 이 안에 이게 다 직함을 표시하는 이 까를 5세의 이 문양인데, 이 안에 보면은 뭐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 자체가 다 직함을 표시해. 도 있네요. 예. 거기는 어느 나라예요? 어디요? 상륙권? 속력꽃은 모르겠어요. 이거? 그렇네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은데 이게 다 의미가, 하나하나에 뭐가 의미가 있대요. 이거를 다 이제 그 까를 5세의 문양으로 가져오는데, 저는 여기 하나를 다 조사는 못했지만 여기 양쪽에 기둥 있잖아요. 이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 헤라클레스 그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런 기둥이 나오는데, 이 기둥이 그 헤라클레스 해협 양쪽에서 딱 있고, 이 기둥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예전부터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약간 까를 5세가 바꿔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약간 바꿔서 그 지브롤터 해협 너머는 다 내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 지브롤터 해협 그 넘어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약간 이게 프리드리히 3세가 AEIOU 쓰듯이 까를 5세도 요거를 약간 불러온 거죠. 그래서 그 프리드리히 3세가 AEIOU를 써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 했듯이 까를 5세는 요거를 약간 가져와서 원래는 뭐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NON을 지우고서 이걸 모토로 삼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더 멀리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림을 까를 5세에 이 문양으로 이렇게 독수리 두 마리랑 이렇게 기둥, 이게 헤라클레스의 기둥. 그래서 이게 그림의 의미가 있고 이 안에 이것도 다 아까 지금 애니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뭐가 다 안에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나중에 하나하나씩 다 파헤쳐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가 써던 AEIOU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 상징성을 까를 5세도 이제 가져와서 쓴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이 말씀드린 그 그림에 다 의미가 이렇게 원래 하나씩 있어요. 이거는 뭐 부르고뉴 공작, 요 표시는 브라반트 공작, 이게 다 아까 그 뭐였죠? 뭐 송료 있나 볼까요? 송료가 여기에는 없네요. 이런 식으로 다 있더라고요. 이 문장에 다 무슨 뜻이 있어요. 그 직함을 나타내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랑 로마 왕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뭐 아라곤 시칠리아 왕 이런 게 있는데 약간 뻥튀기도 있지 않을까 뭐 같은 걸 뭐 말장난처럼 두세 개 만들어낸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직함을 가지고 계시다. 그만큼 이 많은 직함을 가지려면 얼마나 전쟁도 하고 계속 힘들게 그 왕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인생이 힘드셨을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었을 거다라는 욕심도 많으시고 어떤 신념도 있으시고 그 카톨릭에 대한 그 수호 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제 믹스가 돼서 이분이 이런 수많은 직함을 가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 문양에 보면 독수리 두 마리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계시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그라미님, 내 마음의 동그라미님, 동그라미도 혹시 그런 노래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런 노래 모르시면 있죠. 예, 그 약간 동그라미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무심코 그린 얼굴. 예, 그 박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독수리 얘기 저번에 그래서 까를 5세 문장이 나왔길래 그 원래 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독수리에 대한 그 문장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가를 또 한번 봤더니 그 로마 건국 신화에 그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옛날 옛적에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생기기 전에 그 로물루스랑 레무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형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어쨌든 이 형제가 나중에 로마를 건국하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말 아니면 형제가 이제 나라를 제국을 건설했다 이런 것처럼 형제가 원래는 이 늑대의 젖을 먹고 이것처럼 이렇게 늑대 젖을 막 먹고서 자란 이런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닌 비범한 이렇게 형제가 늑대 젖을 먹고 자라서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데 처음에 형제가 그 의견 충돌이 약간 있었어요. 형인 그 로물루스는 지금 로마 광장이 있는 지역 팔라티움이라는 곳에다가 나라를 만들자. 동생 레무스는 아니다. 다른 곳에다가 만들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때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그러면 누구 의견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이때 독수리가 나오더라고요. 독수리가 6마리가 딱 나와서 동생 레무스 머리 위에 이제 6마리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형인 로물루스에는 12마리의 독수리가 샥. 그래서 형에게 12마리의 독수리가 날아 들어와서 형이 말했던 그 팔라티움에 로마가 건설됐다. 뭐 이런 로마 건국 신화가 있더라고요. 뭐 길게 들어가면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어쨌든 6마리 독수리보다 더 많은 독수리가 어떤 상징으로 표현해준 그 형의 로물루스의
그 팔라티움에 로마가 생겼다. 그래서 형의 이름 로물루스라는 이름을 따서 로마가 되었다. 예. 저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어떤 거요? 독수리 6마리 12마리면요. 아 이거 어디서 설치하신 거예요? 나무 익히 나무 익히고 요거 저희 역사 선생님한테도 검증은 받았어요. 저희 그 역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원래는 그 뭐 레무스 머리 위에 6마리 이게 그 지역이죠. 팔라티움 지역에 12마리의 독수리가 이렇게 한 거고, 동생이 주장했던 그 지역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6마리 독수리가 이게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뭐 6마리 12마리 이게 아니라 그 로물루스가 말했던 팔라티움이라는 곳에 12마리의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온 거고, 이게 약간의 독수리 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점 어떤 약간 무속 신앙이라든지 뭐 그런 동물을 숭상했던 뭐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 이게 그리스가 아니고 로마 건국 신화에 이렇게 독수리가 6마리냐 12마리냐 이렇게 날라 들어와서 형 머리 위에 12마리의 독수리가 있어서 그래서 형이 이겼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이쪽 지역 사람들이 독수리에 대한 어떤 그 상징성으로 옛날부터 그 로마 건국 때부터 어떤 상징성으로 독수리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 그 총균세라는 책인데, 제가 이 합스부르크 하면서 그 역사를 잘 몰랐던,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제가 재작년인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 힘겹게 막 꼬집어가면서 알지도 못하는 거를 그 총균세를 읽는데, 이 책에 그 피사로가 잉카를 방문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피사로가 까르 5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을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 합스부르크도 몰랐을 때고 서양 이 역사를 잘 몰랐을 때 읽을 때는 너무 힘들게 읽었었는데, 이 책을 다시 가져와서 읽으니까 이 시대가 까르 5세 시대에 스페인이 그 식민지를 막 건설하기 위해서 막 그 발굴하기 위해서 막 다니던 그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잘 이해 안 됐던 책을 다시 이렇게 펼쳐서 읽으니까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간증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예전에 힘들게 읽었던 책을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서울대 대출 도서 1위래요, 이 책이.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만 해도 딸이 아직 이제 성적이 한참 오를 때라서 혹시나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가면 이 책을 대출해서 읽지 않을까, 나도 미리 읽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서울 근처도 못 갔지만, 읽을 수 있죠. 그쵸, 읽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아타후알파라고 이 잉카의 왕이에요. 잉카의 왕을 피사로가 가서 그냥, 이때 피사로가 500명의 군사를 끌고 갔대요. 그 큰 잉카 제국을 500명 가지고 그냥 단방에 쓸고 갔던 게 바로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 아까 총균세 책 쓰신 분이 총과 균과 쇠 이거만 가지고 500명의 사람이 이 잉카 제국을 그냥 단방에 휩쓸고 간 게 바로 그 힘이다. 그 서양의 힘, 그런 내용인데, 이게 또 그림으로 있길래 한번 피사로의 제국 건설 탐욕적인 그림이 있길래 한번, 이 아타후알파님 참 고생이 많으셨겠죠. 예, 결국엔 죽어요. 이 아타후알파가 어떤 집 한 채를 져놓고선 이 집을 다 황금으로 채워주겠다. 왜냐하면 아까 금 얘기도 나왔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금에 대한 가치가 되게 높고 금에 대한 환상이 되게 커서 금을 사실은 그 전에는 은이 그 통화의 소재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과 동시에 이제 금도 되게 중요한 상징이 있었는데, 이 금을 찾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피사로도 그렇고 다른 여러 사람들 나오는데, 금을 찾기 위해서 신대륙에 가면 금이 있다라는 소문 때문에 갔는데, 이 아타후알파가 집을 한 채 줘놓고 저 집을 다 금으로 채워줄 테니까 날 살려달라 해서 실제로 금으로 채웠는데 금 받고서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피사로가. 이 피사로가 참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일국에 그냥 군인이 다른 나라의 황제를 그냥, 그러니까 이게 황제가 명령해서 까르 5세가 죽여도 된다, 저 나라의 왕을 죽여도 된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가서 죽인 거잖아요. 신대로 가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말이 많았대요.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한 제국에 가서 그냥 왕을 죽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집 한 채를 금으로 다 채웠는데도 안타깝게 잉카의 황제였던 아타우파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까르 5세가 당연히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갔죠. 금수저고 또 전쟁도 많이 하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당연히 까르 5세는 당연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대대손손 우리 프리드리히 3세 때 우리 프리드리히 3세 막시밀리안 아버지 했을 때 난 당연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옆나라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거죠. 나면서부터 다 받았잖아요. 이쪽 제국 저쪽 제국 막 땅을 땅땅거리고 똥똥거리고 땅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특히 교황이나 저쪽 프랑스 지역 뭐 여러 지역에서 너무 그 합스부르크가 너무 커지니까 야 이거 황제 자리는 좀 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그래서 이때 황제를 선제후 이게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선제후가 약간 투표식으로 선출을 했는데 선제후가 투표식으로 선출을 했는데 그 암암리에 그냥 당연히 합스부르크에서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다 됐던 다 그냥 그냥 형식적인 거고 선출은 형식적인 거 당연히 합스부르크에서 하는 건데 요번에는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난 거예요. 야 얘는 좀 합스부르크 그만 좀 해. 너무 계속 커지면 세력이 너무 커지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때 프랑스와 1세라는 분이 그럼 내가 한번 이때다 하고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 까르 5세가 이제 뭐야 내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당연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못하니까 이때 엄청나게 뿌린 게 있죠. 수표를 막 뿌리죠. 근데 책에 앞수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수표는 뭐 뒷수표는 뭐야 했는데 앞수표를 선제후들한테 엄청 뿌렸대요. 까르 5세가. 근데 그 앞수표가 약간 그 뭐죠? 무슨 수표라 그러지? 뭐 그런 거 비슷한 건데 내가 황제가 됐을 때만 쓸 수 있는 수표로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은 그런 수표래요. 그러니까 까르 5세가 황제가 되지 못하면 이 수표는 무효인 수표죠. 그래서 그런 수표를 뿌려서 황제가 내가 돼야지만 쓸 수 있는 수표를 막 뿌리니까 선제후들은 그 수표를 받았으니까 이제 까르 5세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까르 5세가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머리를 이렇게 들이맞대고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왕관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와 1세세요. 저는 참 이 그림 보면서 이 과대한 어깨뽕을 보면서 또 근데 손은 되게 또 고와. 야, 참 그림이 표현이 이분이 까르 5세랑 엄청난 라이벌이에요. 그 라이벌 구도. 나중에 막 뭐 전쟁도 하고 이 사람을 막 그 포로로 잡았다가 막 풀어주고 뭐 나중에 이제 혈연 관계도 맺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라이벌도 됐다가 다시 화해했다가 뭐 이런 참 까르 5세 인생의 그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또 앞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손가락, 어깨뽕. 나 너무 서로이 길었어요. 더해. 길어지면 좋아. 길어지면 좋아. 주글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그림 같은 경우는 저 다 처음 본 그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저기서 다 설치해요? 그냥 이미지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유 쉬운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나는 너무 부럽다. 쉬운 거. 설치를 처음 본 분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다음 주는 우리 휴강인 거 아시죠? 맞아요. 다음 주는 휴강이고 그 다음 주에는 서론 없이 이규현 선생님이 이제 거의 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다음 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서론 없이 마감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안희정 기자님께서 조금